암 생존율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것인데, 지난 수십 년간 수행들 쭉 보면요, 암의 빈도는 계속 늘어나요. 이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불구하고 암이 되는 확률은 자꾸 매년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암 때문에 죽는 확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지. 옛날에는 암 걸리면 그냥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려도 안 죽고 오래 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암 전문의를 끝나는 1990년대 하더라도 뭐 피암이라든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암 사기 같으면요, 보통 우리가 환자들 만나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살 확률이 12개월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살았었어요. 보통 암 사기는 12개월인데 지금은요, 약들이 좋아가지고 4년, 5년, 7년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암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있고, 아는 만큼 또 치료하는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암이 그렇게 그냥 걸리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을 방역을 왜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냐면, 이 암은요, 이게 disease of elderly,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이가 50세 이상 될 텐데, 지금이 암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안 걸리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암 발생률을 쭉 보면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살부터 저기서 쭉 돼 있는데, 암의 빈도수를 보면은 이 암의 빈도고요. 이게 나이인데 한 살이고 뭐냐, 30살, 50살, 이제 80살 암이 이러다가 요 수건에 와서 올라가요. 이상하죠? 45세하고 50살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50살 대표되면 암 확률이 그냥 확 올라가버려요.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나이가 50이 되면은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릴까? 그리고 또 50이 돼가지고 이제 60대, 70대, 80대 그러면 암이 걸릴 확률은 착착 높아져요. 우리가 만약에 100살, 200살 살면은 다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옛날에 그 노아 시대를 전에는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왜 암을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 여러분들이 한 120살까지 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암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남자들 중에서는 한 세 사람당 한 사람 정도는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한 네 사람당 한 사람 정도 있고, 이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갖다가 되돌릴 수는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the ag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암 걸리는 확률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 암에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암을 안 걸리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암 환자를 보면 제가 이제 현역에서 암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암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이 많아지는데, 이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20대, 30대, 40대에 암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그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내가 지난 한 1990년부터 제가 개업을 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됐죠. 30년 됐나? 이 과정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캔서의 그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방암과 대장암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때부터 제가 그때하고 비교해서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비만이 많잖아요. 비만이 많고 젊은 사람이 하는 사람 중에서 운동을 안 해요. 그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이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몸의 호르몬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대장암은 호르몬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췌장암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1990년에 개월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와보면요, 갑자기 췌장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도암이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는 식도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도암이 많아지고, 여러분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암이라는 게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제 내가 음식 잘 먹었어, 한잔 마셨어, 그냥 속이 썩다고 그냥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은 벌써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잖아요. 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췌장암이 단단한 정상은요 많이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몸이 마르다, 그냥 음식을 먹긴 먹는데 자꾸 몸이 마른다든지, 혹은 배꼽 주위에서 통증이 있는데 소가 잘 되기도 하고, 이 통증이 여기 배꼽에서 뒤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요 잘 짖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오지게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췌장암의 아주 이상한 증상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 없이.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혈전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피가 굳어가지고 피가 폐에 이제 간다든지 다리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처받은 것도 없고 수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혈전이 폐에서 숨을 못 쉰다든지 다리에 혈전 생겨가지고 퉁퉁 묻어든지, 이런 사람들은 췌장암의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암이 뭐냐,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잘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암이 생기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 패스웨이를 나가버리면 암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오늘. 역시 내가 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이올로지 강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좀 지루할지도 모르는데 참 중요한 게 아마 다음 주가 메인이에요. 여기는 내가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텐데, 그걸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무엇이냐, 암을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영어로 진이라고 하잖아요. 진. 이 세포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암이라는 게 세포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세포를 보게 되면은 세포 속에 이런 핵이 있습니다. 핵 속을 그냥 꽂아보면 그 속에 이제 DNA 있고, 이 꼬불꼬불한 거 많이 보셨죠? 꼬불꼬불하게 생긴 이런 진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진들이 있는데, 이 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진이 그 세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 진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이라는 게 노멀 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든지 이 진이 변형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진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세포 수가 40조 내지 50조가 있습니다. 그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한 세포 속에 유전자가 25,000개가 있습니다. 이 25,000개의 유전자가 그 세포에 인포메이션을 보내가지고 세포가 살아가도록 할 수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다. 내가 있었지만 참 놀라운 거냐, 이 40조 내지 50조 되는 세포가
이게 문이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이상한 거예요. 이 40도 50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천억 개가 죽고 3천억 개가 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3천억 개가 죽고 3천억 개가 또 살아가는데 3천억 개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에 이때 이 진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3천억 개가 되는데 이것이 세포가 발생할 때 뭐 다 보면 이 지인이 뭐 어떻게 잘못 이 분배실에 가게 되면은 이 잘못된 분배실을 가게 된 이 세포는 그냥 암이 되는 거라. 그 2만 5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참 이걸 이 유전자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암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냥 어떤 발암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이 이 DNA에 있는 진을 갖다 자꾸 자극시켜요. 그래가지고 결사기도 못해가지고 이게 변이 됐다. 그럼 이 변이된 이 유전자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통 셀은요, 보통 세포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상처 난 부위만 새로 생긴다. 더 이상 세포가 크지 않아요. 그거만 딱 맡기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인이 그냥 변이가 되면 이게 무절차게 전화를 그냥 끝도 없이 전화를 거예요. 보통 이게 셀이 세포가 암세포를 보게 되면 하나가 있던 암세포가 두 개 돼요. 각자가 또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2, 2로 4, 4로 8 계속 번져나. 이게 멈추질 않아. 이게 암이에요. 엄청 이게 암이라는 자체가 그냥 스마트한 나는데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분열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꼭 잠이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막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통 정상적인 셀은 그냥 기능만 발휘하고 이제 죽고 또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암은요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냥 조직들을 파괴시키고 죽기. 이게 암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커서 그 밑에 있는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데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딴 데 가. 뇌도 가기도 하고 피에 가기도 하고 간에 가기도 하고 뼈에 가기도 하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정식에서 몸을 파괴시키고 참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암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냐 우리 암이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유전자가 변이돼 가지고 한 유전자가 이제 암세포가 됐잖아요. 암세포 하나 됐을 때 아무도 몰라. 이 암세포가 이렇게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 이렇게 그전에는 뭐 9,900만 개 있어도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나 몸이 좀 안 좋네. 그때 그렇게 생겨. 이렇게 됐을 때 이 암이 크고 커서 만약에 암이 한 1cm 그런 정도 암이 되면요. 그래서 그 속에 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암에는 참 이게 몇 개 있으면 우리가 어디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무한으로 그 분열을 하니까 이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서 참 암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이 만들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어떻게든지 암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면역 시스템인데 꼭 알아두세요. 유전자라는 아까 키워드 얘기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몸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변형이라는 거예요. 만약 암이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잘 못 버려요. 이게 안 자라도록.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 면역세포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암이 막 자라잖아요. 그게 왜 에이징이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면역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암이 생겼지만 암을 클리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암이 생겼는데 이걸 제어할 능력이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면역심이 떨어지니까 암이 더 잘 살아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이 그런 분이 많다는 게 혹시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없지만 there's 이렇게 서로 인텍스 혹시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암에서 많이 그냥 아는 것 하면서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면 제가 정리되고 어떤 데는 제가 이거 할 때 의사기 때문에 메디컬 텀을 많이 써. 그러니까 어떤 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보통 일반적인 환자하고 의사하고 대화하든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좋다. 아까 얘기했듯이 암이라는 게 이 지인에 어떻게든지 뮤테이션 됐을 때, 이 변형이 됐을 때, 혹은 얼트레이션 됐을 때, 변이라든지 변형이 됐을 때에 그때부터 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암 승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이 지인을 갖다가 변형시키게 만들까? 그거잖아요. 뭔가가 이 노멀 정상적인 이 지인을 갖다가 이 상처를 줘가지고 변형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발암 물질,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발암 물질에서 가지고 이 발암 물질이 이 세포의 그 지인을 갖다가 어떻게 데미지준다. 발암 물질 기억하세요? 발암 물질. 또 하나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만성염증이라는 거 들어봤죠. 만성염증은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확률 중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성염증이 걸리면은 만성염증 상태, 만성염증이 뭐냐? 보통 우리가 어떤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급성염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신들이 와서 그 부위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급성염증의 한 역할이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뭔가 계속 우리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야. 그러면 뭔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그걸 제가 자꾸 노력하잖아요. 제가 노력하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이 면역 시스템이 잠깐 디소런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어느 것이 주인인지, 원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내 자신의 주인의 몸을 보호하고 그 외 다른 포럼 받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느 것이 적인지 어느 것이 아웃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그냥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만성염증이 걸리면은 가장 많은 게 이 관절염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가 면역증, 어떤 사람은 당뇨병. 이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것이 하나가 노화염증, 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거 모든 것이 만성염증이거든요. 만성염증이 생겼을 때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어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하나의 환자의 증상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온몸이 수시가 아픈 거예요. 참 머리부터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크로닉 퍼티그야, 만성 피로야. 이거는 막 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피곤하고 뭐가 피곤하고 나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만성염증의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머리가 참 많았는데 갑자기 그 우리말로 foggy brain, 그냥 이게 cloudy brain, 이 머릿속에 구름이 끼는 것처럼 가지고 막질 않아요. 그냥 너는 멍하고 그냥 사람이 멍하고 저녁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입맛이 감소되어 있다고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다 만성염증의 증상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만성염증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성염증은 암의 원인이 되니까 이걸 반드시 치료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럼 어떻게 알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의사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 지수를 체크해. 그게 CRP야. C-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 CRP를 정해가지고 만약에 CRP 지수가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암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 40에서 50%까지 암을 확률인데 이 CRP가 높은 사람들은 암은 아니에요. 심장마비 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 이 만성염증이 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만병의 원인이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이 만성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병이 생기면 그 뒤에서 발생 산소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데나 그냥 치고가 배워가지고 딱 몸을 상하는. 그리고 만성병이 있는 그런 몸은 암이 참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암이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만성염증. 그런데 그걸 난 이해할 텐데 만성염증이 무엇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만성염증을 막아야지만 암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일 되면 넘치라든 이게 많이 나올 텐데 근데 그거는 오늘 강의를 좀 알아야지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와서 그냥 블루베리를 먹으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청국장을 먹으라 하더라, 그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걸 먹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려요. 그 CRP는 우리 피 검사하면은 그 항목에 나오나요? 네. 보통 여자들 가면은 몸이 아프고 수시가 아프다 그냥 필요하다 하면 그냥 CRP.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고생 팔처럼 나와. 젊은 사람들은 할 것도 없이. 그 CRP가 높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적시로워요. 암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왜냐면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기 시작. 그리고 또 만성염증이 됐을 때는 그 발생 산소가 나와가지고 발생 산소가 이 지인을 갖다가 어떻게 가가지고 손상을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 CRP는 뭐예요? 약간 C-리액티브 프로틴. 네? C-리액티브 프로틴. 만성 염증 지수. C. 그게 수치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수치로 어느 정도가 정상? 보통 이제 랩마다 좀 다른데 랩에 따라서 정상이 아닌 걸 얘기하거든요. 아마 레스 5의 정상이에요. 그게 한 20, 30 정도 되면은 자, 그럼 암이 생겼잖아요. 그럼 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뭘까? 그래도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알아야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이 생겼잖아요. 그럼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고 암이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암을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암이 다 들어도 그냥 꼼짝마다 가만히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암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발암 물질에 노출될 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성염증이 있을 때 암이 참 잘, 이건 그냥 무럭무럭 잘 비료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암에. 또 하나는요,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셀이 있어요. 이것이 와서 잡아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이 내추럴 킬러 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암이 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산소가 적어요. 저산소는 암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몸에 옥시전이 훅 들어요. 그때는 암에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또 하나는 저체온이 돼요.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에서 37도잖아요. 36.5에서 37도인데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예요.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체온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때 암이 자요. 반대로 36.37도인데 만약에 온도를 또 올려버리면은
면역 시스템이 확 올라가면서 암이 줄어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몸을 이렇게 차게 하지 마세요. 어디 하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에 수천 개 암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이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서 아무리 잘해도 하루에 수천 개 암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생기는 것이 좋은 환경을 적응하게 되면 크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을 적응 안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몸을 독하게 하고 절대 차게 하지 마. 온도가 36.5대 37도 정상인데 1도 올려버리면은 면역 세균이 확 올라가. 그러면 면역이 소진다 하면 암이 발을 못 붙인다니까. 잠을 못 보니까. 또 하나는 나쁜 탄수화물. 특별히 당주수가 높은 탄수화물. 그거 아시죠? 당뇨병 사람이 많으신데 당주수가 높은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설탕물이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주수가 엄청 높아요. 이거 왜 안 좋나 하면 여러분들 팩트 스캔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암 환자들 이 CT 스캔이 있는데 뭐 스캔이 CT 스캔도 있고 MRI 스캔도 있고 팩트 스캔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PET 스캔. 그 암 환자들은 다 팩트 스캔을 해요. 이 팩트 스캔을 해보면 암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어딘지 아시거든요. 지금 암을 진단하는데 혹은 암의 그 발전 같은 걸 속도를 보는 거는 팩트 스캔이 제일 좋아. PET 스캔이거든요. PET 스캔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세요? 이 PET 스캔 할 때 환자한테 슈가 워를 탁 치워줘. 슈가 워를 슈가 워를 딱 주는데 그 슈가 워를 속에 레디오 액티를 부작치게 집어넣는다고. 그 슈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레디오 액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쫙 찔러보거든요. 그럼 이게 몸에 돌아들을 거 아니에요. 되겠는데 어느 것이 이 슈가를 빨아들이냐 보면은 암 세포가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 진단할 때 그 슈가우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 레디오 트레이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폐암 있잖아요. 그 폐암에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폐암이 슈가를 팍 빨아들이는 거야. 그리 절대로 슈가를 먹더라도 그냥 하이 당지수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암을 피드를 시키는 거야. 그리 뭐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는데 뭐 드시더라도 당주수 낮은 거. 당주수 낮은 거는 뭐냐면 채소잖아. 채소. 또 당주수가 낮은 과일. 이런 걸 먹고 나면은 이제 골고루 우리 몸도 흡수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설탕물을 지켜낸다면 제일 먼저 흡수하는 게 암세포를 흡수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 음식 먹을 때 콜라 드는 맛있는 거 아세요? 콜라 보면 슈가가 엄청 많아요. 다만 보셨어요? 픽집이랑 그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이어트 그러냐고 물어보네.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그냥 콜라를 많이 마시면 암이 안 좋아요. 만약에 이런 암이 있잖아요. 콜라 마시면 암이 겁나 커져버려요. 절대로 콜라는 안 좋아요. 그리고 수박도 안 좋아. 떡도 안 좋아. 이런 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소다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소다를 먹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데 이슈가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매하고 그다음에 중풍이 아예 그냥 콜라는 먹지 마세요. 그냥 물 마시고 티 마시면 제일 좋아.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그냥 슈가를 안 오르기 위해서 이제 먹잖아요. 그냥 가서 피자 하나 먹고 먹으면 참 맛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걸 상수처럼 먹게 되면 치매 확률이 엄청 높다고 나와요. 그 폐검사는 피검사할 때 자동으로 하나요? 이거는 에스크레. 예? 이거는 보통 입술계 기대 비슷하거든요. 이 엑스레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하면 안 되고 암이 걸려야 돼. 암이 있다고. 암이 있다면 하고 이제 이게 암이 있는 증상이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암 걸리는 환자한테 치료를 하잖아요.
지금 이 환자가 나하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보냐면 해석해가지고 만나다. 근데 이 슈거를 갖다 저렇게 빨아들면은 암이 죽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혹 지난번에 해가 이걸 비교해서 이 슈거버가 그냥 다하게 나오면 암이 프로그레스하고 적은 거예요. 그게 맞아서 우리가 치료를 따라가거든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뭐 선물을 땄는데 오늘은 일찍 올라왔는데 3시 출발했거든요. 저는 모두 5시 반에 도착이에요. 오늘 6시 반에 도착해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조한범 장로님께 우리 좋은 말씀 주시고.